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마 조수푼입니다. 지난 장수생 탈출하기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제 얘기에 공감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반대 의견을 말씀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 하루에 한 과목 공부하는 것과 하루에 여러 과목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적은 어떤 공부법이 더 좋다, 나쁘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두 공부법의 이 장단점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조금 더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과목은 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전공 과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행정을 기준으로 하면 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이 되겠고 그 외 직렬에서는 교육학이나 세법, 회계학 등등이 되겠죠. 아무튼 이 국어와 영어는 매일 공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이 오전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서 공부하는 게 좋은데요. 국어는 그래도 이제 우리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를 조금 덜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영어 같은 경우는 매일 공부하지 않으면 금방 실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영어 공부를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영어 공부는 이 독해 문제를 꾸준히 풀고 해당 문제에 나온 어휘와 구문을 완벽하게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 귀한 시간을 이 멍하니 영어 단어 외우거나 문법 암기하는 데 쓰는 건 비추합니다. 그리고 처음 공시를 시작해서 영어가 정말 약한 분들은 초반에 영어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 영어 공부법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요, 제가 따로 국어 공부법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미리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초반에 암기 과목처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론 강의 들으면서 공부할 때는 가급적 다른 과목과 병행하지 마시고요. 국어 문법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 강의 끝내고 난 뒤에는 이 문제 중심으로 해당 내용 반복 학습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물론 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발췌해서 강의를 들으면 되고요. 아무튼 국어 문법은 초반에 잘 잡아놓고 이후에는 계속 반복만 하면 됩니다. 물론 반복도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하면 되고요. 정리하자면 제가 말한 한 과목만 집중하라는 것은 국어,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하루에 한 과목만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오전에 국어나 영어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당연히 전공 과목 공부를 해야겠죠. 자, 이때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 과목을 집중해서 공부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0월 달에 한국사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11월 달에는 행정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이때 이제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한국사를 전혀 공부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 한 달간 한국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한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한국사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기출문제집에 내가 알고 또 모르고 이런 표시가 이미 다 끝이 났을 겁니다. 따라서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루 1시간 정도 이 짬을 내서 한국사 누적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 공부의 마지막 시간에 이런 누적 복습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약한 파트만 공부를 하고 또 어떤 날은 내가 잘하는 파트를 빠르게 그리고 또 많이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다른 과목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이전에 공부했던 과목을 계속해서 기출 중심으로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집중적으로 그 과목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시간으로도 충분히 누적 복습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이 한 번 공부할 때 집중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험 기간에 초중반을 보내시면 되고요. 이제 시험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에는 과목을 2개 이상 섞어 주어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 공부 시간을 3타임으로 나눴을 때 2번 시간에는 한국사, 3번 시간에는 행정학,
이렇게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건 그 전에 한 과목씩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아직 제대로 공부도 못했으면서 하루에 여러 과목 돌리는 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루 여러 과목 공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방법을 말하기 전에 이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공시를 시작하는 많은 분들은 저마다 이 공부력에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고고 시절부터 이제 공부를 잘해서 공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아예 베이스가 전혀 없는 노베이스 수험생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정말 노베이스라면 하루에 여러 과목 공부해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베이스가 있는 분이라면 하루 여러 과목 공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추천하진 않지만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하루에 여러 과목 공부를 선호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해요. 하루에 한 과목만 공부하면 너무 지겹기 때문에 공부의 효율이 떨어진다. 자,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영어, 한국사 이렇게 두 과목을 공부하면 그렇게 지겹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리고 이 원래 공부는 재미가 없어요. 이 공부가 재밌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정말로? 전 없을 것 같은데. 이 공부가 재밌으려면 이 공부하는 내용이 잘 이해가 되고 문제가 잘 풀리면 됩니다. 그래서 진도가 쭉쭉 나가면 돼요. 그러면 공부할 맛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공부가 지겹고, 그래서 이 책, 저 책, 또 이 과목, 저 과목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가 재밌기 위해서는 진도가 빠르고 또 기출지문이 이해가 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고, 또 좋은 강의와 교재를 찾는 거겠죠. 사실 공부법에 이 정답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합격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하루에 여러 과목 공부해서 합격한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공부하면 무조건 합격하고 이 방법으로 공부하면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조금 더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합격하는 방식은 물론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하루에 한 과목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제 합격하신 분들에게 물어봐도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공부한 분들이 더 많고요. 이건 제가 지금껏 많은 학생을 만나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제가 현재 일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동기들이나 많은 선배 후배들에게 물어봐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시로 유명한 신림동에서는 예전부터 이렇게 한 과목씩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고시나 7급 등은 이제 아무래도 공부량이 많고 난도가 높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 공무원 시험의 전공 과목은 점점 더 어렵게 출제되고 있어요. 실제로 2022년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를 보면 정말 많이 난도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분 안에 90점 이상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23년 내년 시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지금은 집중적으로 한 과목씩 공부를 하시고요. 이제 내년 시험 한두 달 전부터는 이제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 공부법에 대한 생각은 확실합니다. 객관식 시험은 무조건 문제 중심으로 공부해야 한다. 당연히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겠죠. 그리고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를 보는 간격은 짧을수록 좋다. 그리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기출 3대장 중심으로 먼저 다회독을 하고 3대장이 안정화되었을 때 나머지 기출을 공부하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시험 전까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아침에는 국어 또는 영어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한 과목씩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한두 달 전에는 조금 변형해도 괜찮다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또 각자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 댓글 내용들을 참고해서 또 다음 영상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